다들 알고 있다시피 글로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어제 그리고 나왔었는데 FOMC 이야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연준 의장 새로운 지명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애플이 또 간밤에 실적 발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현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어저께 실은 뭐 뜨거운 네. 감자였죠. 네. 뭐 기본적인 감자 가운데서 뭐 오늘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 오늘 새벽이죠. 이번에 파월 이사를 내년 2월 즉 옐런 의장의 후임으로 하겠다 이런 어떤 설명을 좀 발표했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가운데서 다우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 즉 23,531선까지 갔다는 것은 파월 이사가 옐런 의장의 후임으로 되는 것이 찬성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한 이번에 세제 개편 관련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내리는데 차등해서 하겠다. 물론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떨어졌지만 세제 개편한다는 것은 그만 감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두 가지 효과가 믹싱해서 일단 다우지수 상승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제롬 파월 이사와 관련돼서 상당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옐런 의장을 실은 뭐 좋아했다 싫어했다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싫어했던 기본 팩트가 뭐냐면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했던 부분입니다. 오죽하면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전 앨런 의장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서로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왜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 그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그런 전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올 한 해 기준금리를 3월달 6월달 작년 12월도 올렸죠.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관도 좀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파월 이사를 새로운 연준 의원 됐다는 것은 그만큼 같은 공화당이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은 앨런 의장과 같이 FRB 멤버 이사로서 같이 했기 때문에 앨런 의장의 색깔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듣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색깔이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다는 전제가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하게 된다면 이번에 파월 FRB 내년 신임 이사는 결국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중립이나 하향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세제 개편 그리고 어쨌든 파월 FRB 새로운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전에 결정됐다.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겠고요. 자, 선제적으로 이제 외국계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 올리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죠. 영국은행, 영란은행 뭐 두 가지 혼용해 쓰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10년 만에 올렸습니다. 영국이 상당히 고민이 많죠. 뭐 브렉시트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렸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 트렌드가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렸다. 그런 좀 반응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여러 가지 몇몇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페이스북부터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죠. 자,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어저께 장 마감 이후에, 즉 미국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즉 마감 이후에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가운데서 주가가 상승할까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다음 증시에 즉 오늘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월가에서는 이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한다는 것은 이제 고점이 왔다 이런 평가가 예상보다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페이스북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애플의 실적이 나왔죠. 애플 실적도 뭐 잘 나왔습니다. 다만 잘 나왔다고 표현을 좀 드리기는 조심스러운 것이요. 애플 이번 실적이 실은 4분기입니다. 즉 작년 10월, 11월, 12월 1분기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4분기이고 4분기는 뭐죠? 7월부터 9월까지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어떤 주가가 올랐는데요. 뭐 애플의 주가가 실적이 왜 올랐는지 뭐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랐다도 얘기도 있겠지만 애플의 아이폰 8 플러스 출시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폰 10이죠. 아이폰 10 관련돼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자, 그 이슈가 언제 나오죠? 자, 10월부터 12월달 즉 애플 입장에 보면 내년 이번 1분기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아이폰 8 플러스 그리고 아이폰 10 관련돼서 부정적 코멘트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7월부터 9월까지 애플의 실적이 좋은 것은 맞지만 10월부터 12월달 즉 앞으로 3개월 동안 애플이 상당히 그 아이폰 관련된 부정적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애플도 상당히 고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HSBC죠. HSBC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주가가 이 시작 현재는 168달러인데 약 193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93달러까지는 적절하지 않지만 결국 기본적인 동인 가운데서 아이폰 관련돼서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많이 그 예약 판매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지금 고점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종려면 결국 삼성전자와 애플과 어떤 관계를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순이익도 약 11조고요. 애플 이번에 순이익도 11조 9천억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애플의 순이익을 보면 예상은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이 시각 현재 시가총액이 370조, 그리고 애플은 오늘 새벽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33조입니다. 즉 애플이 삼성전자의 3배임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삼성전자와 똑같이 같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휴대폰 산업의 포화성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좀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